자, 오늘 이제 6월 17일입니다. 자, 이제 류현진 선수의 수술 날짜가 어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이죠. 이 18일 LA의 캘런저브 클리닉에서 이제 왼쪽 팔꿈치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전체 수술인지, 인대 전체를 수술하는 건지, 부분 수술인지는 알지 않았죠. 네, 일단 환부를 보고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류현진 선수의 올 시즌 성적을 정리해 보면 5경기에 나서서 27이닝을 던지면서 2승 무패, 평균 자책점은 5.33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류현진 선수가 뭐 부분 부분 이제 이 인대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돌아와야, 아무리 빨리 돌아와야 이제 내년 여름쯤이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이제 토론토와의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뭐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못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던져도 한 반 시즌 정도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벌써 야구 인생에서 4번째 쿼드란 수술을 받게 된 류현진 선수네요. 그렇죠. 뭐 사실 2017년에 받았던 2016년에 받았던 팔꿈치 괴사 조직 제거 수술은 그렇게까지 큰 수술이라고 저는 보진 않는데, 네. 토미존 수술이 2번째이고 그 전에 관절화순 수술이 있었다는 게 좀 중요하죠. 맞습니다. 이제 또 6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된 류현진 선수인데, 냉정하게 뭐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토론토 입장에서는 4년 8천만 달러의 투자, 일단 뭐 류현진 선수 영입은 실패라고 보는 게 좀 중론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년 시즌 후반기에 돌아와서 뭐 평균 자책점 0을 찍으면서 뭐 전승을 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역시 투자 실패라고 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시즌 반 정도 에이스 역할을 해줬고, 또 젊은 투수들의 롤모델이 되어준 점, 요 점은 이제 몬토요 감독도 따로 얘기를 하면서 감사를 표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실패한 계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 팀이 포스트 시즌 경쟁을 치르고 있던 시점에서 엄청나게 부진을 했고, 맞아. 결국 올 시즌 그 해에 토론토는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했었고요. 올 시즌 시작부터 아파가지고 부진했었고, 결국 부상자 명단을 들락날락 하다가 시즌 아웃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영입 당시의 평가였던 이 건강이 의문이지만 건강하기만 하면 좋은 성적을 낼 것이다. 아쉽게도 이 평가가 적중하고 말았어요. 네, 현재까지 토론토 성적을 살펴보면 21승 12패, 승은 진짜 많이 쌌어. 그러네요, 네. 263이닝을 던지면서 평균 자책점은 4.07을 기록했고요. WAR로 봤을 때는 4.5승입니다. 네. 그랬을 때 뭐 저희의 생각 뭐 아쉽다. 조금 이제 토론토의 계약 아쉽다. 그렇지만 좀 의의가 있다. 류현진을 토론토가 영입한 거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현지 주장이 좀 있어서 저희가 가져왔거든요. 그렇죠. 스포츠 유료 전문 매체인 디애슬레틱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토론토는 류현진의 만 33세 시즌에 계약을 했다. 계약 후반부가 처음처럼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라면서 이 계약 시작 때부터 살짝 위험 요소가 있는 계약인 걸 말을 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때도 이제 류현진 선수가 이 평균 자책점 메이저리그 전체 1위 찍고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2위까지도 추상을 했습니다만, 차지했습니다만,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팀의 이 러브콜을 받지 못했던 이유, 역시 이제 나이도 조금 있었고 이 부상 위험도 때문에 그랬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나 토론토는 류현진 계약의 상징성 때문에라도 다시 돌아가서도 다시 그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제 와서 뚜껑을 까놓고 봤을 때는 이게 실패한 계약인데 이걸 또 왜 한다는 것일까?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류현진 영입하기 직전 토론토의 상황을 살펴보면 2019 시즌에 95패 시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유망주들이 이제 막 데뷔를 하거나 할 선수들이 있었지만 팀 자체는 루징 시즌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렇죠. 류현진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컨텐딩,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에 도전하겠다는 어떤 신호탄이었고, 실제로 류현진 선수를 영입했을 때 단축 시즌이긴 했지만 바로 류현진 선수를 영입한 첫 해에 토론토가 포스트 시즌 진출하면서 반전을 일으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향후의 계약이라던가 토론토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이정표가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FA 최고의 선수 중 하나였던 류현진과의 계약은 토론토가 경쟁력을 키워서 돈을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렇죠. 류현진의 계약으로 스프링어, 가우스먼, 베리오스까지 계약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이제 평가. 뭐 이제 스테이션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신호탄 도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뭐 냉정하게 틀린 평가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지에서도 이 류현진 선수가 어쨌든 2020 시즌 선발 마운드를 이끌고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하면서 뭔가 토론토가 이제 달릴
늘리려고 하는구나라는 이제 이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줬다라고 그렇죠.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의 계약이 곧 이제 조지 스프링어의 계약으로 이어진 거고 조지 스프링어의 계약이 결국에는 가우스먼 베리우스까지 이제 계약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니까 네. 지금 토론토의 전력 그리고 지금 토론토가 이런 강팀이 되는 데는 류현진 선수의 그 영입이 분명히 기여한 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이제 2016년에는 뭐 도널슨, 바티스타, 엔카나시온 뭐 타선의 힘으로 가을 야구로 갔었던 토론토 리빌딩에 그래서 빨리 좀 돌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렇죠. 이후로 몇 년 동안 이제 리빌딩을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포스트 시즌으로 다시 진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2016 시즌까지는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고 2017 시즌에는 살짝 망설였는데 네. 그러고 놓고 보면 2018년, 19년, 뭐 17년까지 찐다고 해도 3년 만에 팀이 그렇죠.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리빌딩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는 거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류현진 선수의 2020 시즌 활약이 분명히 도움이 된 게 당시 토론토에는 선발 투수 중에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정말로 류현진 선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당시 구단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계약 규모였고 투수로서는 또 가우스만 선수가 깨기 전까지 투수 최대 규모의 류현진 선수의 계약이었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구단이 사실 토론토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금이 또 너무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구단이죠.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첫 해부터 망했었더라면 토론토의 앞날도 혹은 이제 구단의 방향성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19 시즌을 종료하고 류현진 선수와 함께 FA 시장에 나왔었던 선발 투수들이 지금까지 어떤 활약을 펼쳤고 얼마를 받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요. 네, 이제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게리 콜 선수가 3억 2,400만 달러, 뭐 제일 큰 규모로 이제 양키스에 이적을 했죠. 29승 12패, 평균 자책점 3.16, WAR 9.2, 뭐 나쁘지는 않은 성적이지만 사실 뭐 올 시즌 전에는 지난 시즌까지는 더 잘했는데 네. 올 시즌에는 기복이 있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특히 피홈런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네. 뭐 하지만 일단 게리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잡을 수 있으면 최대어를 잡는 게 좋은데 양키스와의 돈싸움에서 토론토가 절대 못 이겼어요. 그렇죠. 콜을 일단 그러니까 보내주고 게리콜은 토론토가 데려올 수 없는 선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스버그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2억 4,500만 달러. 지금 뭐 현재로서는 뭐 몇 경기 못 나오고 8경기 나오고 31.1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6.89, 뭐 WAR도 마이너스 0.5. 근데 이제 데려왔으면 망했고 데려올 수도 없는 선수였어요. 워싱턴의 우승을 또 이끌고 그 이후에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스트라스버그도 일단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휠러 1억 1,800만 달러에 이제 필라델피아와 계약을 했는데 휠러 계약이 일단 좀 대박이긴 했어요. 이 FA 시즌에 사실 휠러 선수가 시즌을 망쳤거든요. 계속해서 뭐 3점대 후반, 4점대 초반 평균 자책점이 나오면서 세부 성적은 좋은데 얘가 1억 달러 받을 선수가 맞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휠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2.82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그렇죠. 있어요. 3년 동안. 지금까지 뭐 최고의 선수는 휠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류현진 선수와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 선수들은 이 선수들일 것 같습니다. 범가너와 이제 카이클 선수인데 범가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00만 달러에 애리조나와 계약을 했죠. 이제 10승 20패, 평균 자책점 4.67인데 WAR이 1.9. 류현진 선수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절반도 안 되고 결국 이 카이클 같은 경우에는 방출되고 말았죠. 네. 예. 만약에 카이클을 샀으면 2020 시즌부터 못했을 테니까 그냥 끝이죠 뭐. 그러니까요. 이 범가너와 카이클보다는 그래도 이제 류현진 선수를 영입한 게 2020 시즌에 큰 도움이 됐으니까 또 조금은 낫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휠러와 콜에 이어서 당시 이제 선발 대어들 중에서 제일 많은 승리 기여도를 쌓은 선수가 이제 류현진이기는 하네요. 뭐 비슷한 급이었던 범가너나 뭐 카이클 잡았다라면 토론토가 뭐 다르게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사실은 좀 여전히 아쉬운 계약인 건 부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한 시즌만 잘하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반기까지만 잘했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계약 내용은 아쉬운 건 사실인데 사실 저는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류현진 선수가 뭐 재활을 빨리 마칠 경우에는 1년 정도면 되잖아요. 네. 내년 후반기 복귀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해서 복귀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좌완 투수이고 그동안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년 계약, 로또 계약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토론토에도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거잖아. 내년 시즌 후반기에도 분명히 토론토가 포스트 시즌 경쟁을 펼치고 있을 텐데 그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면
뭐 류현진 선수가 그건 더 기여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 류현진 선수의 메이저리그 생활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제 류현진 선수의 이 계약 평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